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어제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검찰은 27시간 뒤인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보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와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부는 의견이 엇갈리며 내홍을 겪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최희지 기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밝힌 이유는 뭐였습니까?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입장을 내고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는데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즉시항고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았던 내용과 영장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시항고 규정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의식한 결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등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 항고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며 위헌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도 검찰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냈는데요.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성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의 고민이 길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검찰은 법원이 판결이 나오고 약 26시간 만에 결론을 냈는데요. 고민이 길어졌던 이유는 대검찰청과 특수본 사이에서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우정 총장과 수뇌부는 지난밤 회의를 통해 즉시 항고를 결정했지만 특수본에서는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옳지 못하다며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낸 구속 취소 이유를 보면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했는데요. 형사소송법에도 불산입 기간을 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수본에서는 이를 이례적이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본 겁니다. 지금까지 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치소를 나온 윤석열 대통령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구치소 앞에서는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여러 차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습니다.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기 전에도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 환한 미소를 띠며 연신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추정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한 윤 대통령은 연신 90도 가까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미터를 3분가량 걸어서 이동한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 삼거리에서 다시 경호 차량에 탑승해 관저로 이동했습니다. 관저 앞에 도착한 뒤에도 지지자들의 환호는 계속됐습니다. 구치소 앞과 달리 운집한 지지자들 속에 바로 섞이게 된 차량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바로 인사하고 악수까지 나눴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눈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석방에 대한 입장문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돼 수감돼 있는 분들도 조속히 석방되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은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아팠다며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뜻을 충분히 알린 만큼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복귀를 대비해 대응책을 논의해왔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치소에 나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준비해왔고요. 윤 대통령의 직무는 여전히 정지 상태지만 참모들과 현안을 공유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데는 사실상 제약이 없어집니다.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이기종 기자, 대통령실의 추가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대통령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상보다 지연되긴 했지만 법원 결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인데요. 대통령실은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밤새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렸던 정진석 비서실장은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한 뒤 관저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관저에서 일부 참모들과 현안들에 대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실장을 통해 국정 운영 등에 대한 당부의 말이 전해질지 관심입니다. 좀 이르긴 합니다만 앞으로 윤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관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50여일간의 구치소 생활로 악화된 건강 상태를 점검할 걸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윤 대통령이 특별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변호인단, 여권 인사들을 만나며 법적, 정치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직무가 정지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석들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의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데는 사실상 제약이 없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올 때 또 관저로 들어갈 때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장면입니다. 여권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집회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한 가운데 서울 도심 곳곳에선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석방 소식을 들은 집회 참여자들이 한남동으로 향하면서 관저 인근에 인파가 집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 20분쯤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제 뒤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여자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자 지지자들은 연신 대통령을 연호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축하했습니다.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한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요.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담요를 덮고 이곳에서 밤을 새울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날아갔죠, 기분이. 운전하다가 박수도 치고, 어떤 데는 막 눈물도 나고 웃었다가, 하여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앞서 오늘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서울 세종대로와 여의도에 모여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규현 판사 이름을 연호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집회를 마치고 대통령 관저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인파가 점점 더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안전 펜스를 늘리고 주변 도로의 통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충돌을 고려해 관저 인근엔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경호 인력도 늘렸습니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지지자들이 계속 이곳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더 많이 모일 전망인 가운데 집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의전은 기존 체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탄핵 심판은 이미 변론이 끝났지만 앞으로 남은 형사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는데요. 재판 참석을 위해 법원을 오갈 때도 호송 차량이 아닌 의전 차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향하기 위해 탑승한 건 검은색 대형 SUV로 대통령 경호처 경호 차량입니다. 앞뒤로는 소총으로 무장한 대원이 탄 경호 차량 행렬이 배치됐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기존 체계로 정상화됩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경호를 하는 것이라며 경호 인력 등에서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관련 형사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됩니다. 변호인과 제약 없이 소통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은 구속 상태보다 진행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기간 6개월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다만 다음 주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이 결정된다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추가 수사와 그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검찰의 석방지휘 결정 이유와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이병주 기자, 사회부 박규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박규원 기자, 어제 이어 오늘 오전 오후까지 검찰이 만 하루가 넘게 고심을 했어요. 결국 결론은 석방 지휘를 하는 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이 어제부터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국은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예. 어제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이후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대부분 간부들이 불복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수사 절차상 적법성 문제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며 시간이 흐른 뒤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까지 언급했는데요. 검찰이 항고하더라도 고등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형사재판 공소 유지 및 수사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왔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예, 지난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예. 다만 당시에는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를 위헌이라고 본 결정이었고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헌재의 판단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즉시 항고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즉시 항고가 이뤄졌다면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유에 위헌 논란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병주 기자, 이 즉시 항고 위헌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같은 문제였죠.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여야 주장 엇갈렸습니다. 먼저 여당은 앞서 박 기자가 설명했던 그 결정을 토대로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보다 낮은 단계인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위헌 판단이 나왔었던 만큼 위헌 소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설명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직접적으로 구속 취소 경우에 대한 헌재 판단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즉시 항고 제도는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라고 강조하고 상급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항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박 기자, 이 검찰의 결정 과정에서 내용을 좀 겪었는데 실무팀, 수사 실무팀이 좀 반발을 했었던 거였죠. 예, 맞습니다. 검찰 특수본 수사팀은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구속기간 산정을 잘못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 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퉈봐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의견 개진을 하는 걸로 정리하고 대검의 결정대로 즉시 항고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대검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특수본의 반발이 있었는데요. 이첩 문제로 특수본부장인 박세현 고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무실에 항의 방문을 하기까지 했지만 당시에도 최종적으로는 총장의 결정대로 공수처로 이첩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예, 검찰 결정이 나오기까지 정치권의 압박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대검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대상이 조금씩 달랐어요. 예, 모두 여야 대검 찾았는데 비판한 대상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먼저 여당은 대검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도 압박했었는데요. 나경원 의원과 박수영 의원 등도 당 차원에서 추가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거나 강남 좌파 박세현 본부장이 얼마나 가는지 보겠다, 이런 경고를 날렸습니다. 박 본부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등학교 또 그리고 대학교 동문인 점을 들어서 더욱 나를 세웠다, 이런 분석입니다. 예, 그러면 야당은 누구를 겨냥했습니까? 네, 민주당은 대검 함의 방문 등에서 비판 대상이 검찰 전체가 아니라 심우정 검찰총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 기소 전 고검장 회의 등을 통해서 시간을 지연해서 이번 구속 취소에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감추지 않았고요. 또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그간에 온 검찰 수사에 혼란을 줄 거다, 이런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 측은 지난 2015년 검찰직 구급 공채 형사소송법 문제에서 구속기간 계산을 날짜로 해 정답을 발표하고 공무원까지 뽑았는데 이제 와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문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뉴스 추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현명하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불법 수사로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 심판 평의를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종 석방 결정 직후 국민의힘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검찰의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늦게나마 이 석방지시서가 그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만큼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헌법의 원리 속에서 균형 있고 현명한 평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구치소의 결재판 친윤계는 일제히 대통령 옹호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위 탄핵을 즉시 각하하여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여 국정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상하신 건강부터 회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조속히 직무에 복귀하시기를.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을 기반으로 한 헌재 압박 등 총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후 저녁 8시부터 비상의총을 이어갑니다. 이어서 조희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쥔 장면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라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오후엔 장외 집회에 참석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백주대낮에 윤석열 피고인을 석방해서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것은 온 국민에게 다시금 12.3 내란 행위의 충격과 공포, 걱정을 다시 안겨주는 것이고, 민주당은 잠시 후 저녁 8시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재개하고 향후 대응 방안과 함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집회 도중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이 나오자 다소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정무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은가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종로구에 나와 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는 오후 2시부터 안국역과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렸는데요. 지금은 즉각 파면 등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과 정의가 아직은 바로 서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소하는 데까지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다시 풀어준다는 거는 석방된 윤 대통령이 관저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참가자들은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국민들이 다시 불안에 떨게 됐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의 헛소리 검찰을 비판한다! 윤석열을 영원히 구속하라! 오늘 탄핵 찬성 집회에는 경찰 추산 18,000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열린 만큼 경찰은 기동대 70여 개 부대 4,500여 명을 투입했는데 다행히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집회 현장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이 마치며 야당이 탄핵 찬성 집회를 연날렸습니다. 네, 앞서 보셨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지난주에 이어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인근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탄핵 심판은 무관하다는 점 강조하면서 조속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은 했는데요. 지난주처럼 단상위에 직접 올라서 대표 발언을 하진 않았고요. 대신 김민석 최고위원이 검찰과 여당을 향한 강경 발언 쏟아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참석 여부를 두고 오늘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어제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오늘 공식 일정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 10시가 넘어서 대표가 집회에 참석할 거다 이런 공지가 나왔는데 매우 분위기가 급선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왜 그랬던 건가요? 당의 공식적인 설명은 야5당의 대표들이 발언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식,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하다가 결정된 게 없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그런데 취재를 해보면 좀 복잡한 속내도 읽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자신이 전면에 나서면 조기 대선 가능성하고 맞물려서 내란 종식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이런 고민을 지속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고민 끝에 오늘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야권의 탄핵 찬성 대열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판단도 겹쳤고 결국은 여론전에 힘을 보태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나섰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앞서 조희로 기자의 리포트 봤지만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거죠? 네, 장애 집회 마친 민주당 소속 의원들 속속 국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비상의원총회 다시 열고 향후 대응책 논의한다는 계획인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대처나 탄핵 심판을 앞둔 막판 여론전 등에 대해서 의원들 간의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 투쟁을 이어가겠다. 이런 큰 틀을 앞서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여권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오면서 직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눈에 띄는 장면이었죠. 구치소 나온 직후 또 이제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기 직후 직접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같은 대통령의 행동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즉석에서 대통령이 결정해서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한 건데요. 구치소를 찾은 의원들에게도 앞서 전해드렸던 입장문처럼 수고했다, 또 감사하다 이런 인사를 직접 대통령이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을 냈는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는 입장이죠.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돼 있었다면서 이미 자행된 이 불법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법원 구속 취소 결정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이 넘게 걸린 만큼 검찰 특수본이 직권 남용을 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검찰총장을 향해서 검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 앞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여당은 야당과는 반대로 심우정 총장을 추켜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이른 시일 내에 면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그간 수사를 해왔던 공수처와 검찰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중복 수사 논란부터 1차 체포 실패까지 이 과정에서 무능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었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던 검찰 역시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하는 실수로 구속 취소 사유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째인 지난해 12월 5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검찰, 경찰과의 중복 수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건 이첩 요청권을 발동해 결국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내란죄 단독 수사권이 있는 경찰을 대신해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서도 삐걱댔는데 1차 집행 시도는 대통령 경호처의 거센 저항에 밀려 실패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을 앞두고는 경찰에 일이 많은 공문을 보냈다가 경찰 측으로부터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관은 검찰에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실무 관행에 따라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기소를 했는데 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소 시점이 구속기간을 넘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정교하지 못한 공수처법의 입법 미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수사권과 절차적 문제, 구속기한 계산 오류 문제까지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취소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두 재판은 성격이 다른데요. 형사재판은 형벌 절차고 탄핵은 징계 절차입니다. 영향이 있다 없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서 강조했던 절차의 명확성 부분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김재규 전 부장의 사례를 들면서 재심 가능성까지 거론한 만큼 현재 변론 과정에서 제기됐던 절차적 흠결 논란을 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입니다. 먼저 형사재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내란 사건도 전담하게 되는데요. 이번 구속 취소 결정과 본안 재판은 각각 판단 기준이 다른 만큼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형사재판 방향을 예단하는 건 아직 섣부른 단계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절차적 문제를 강조했던 만큼 향후 증거 능력 문제 등으로 인해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현역 군인이 아닌 피고인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관련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내란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없도록 제출된 증거를 채택할지 말지 꼼꼼하게 따져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 대상자 메모 등 진위 논란이 있는 증거의 증거 능력이 형사재판 쟁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 결정문에 형사 절차에서는 법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어권 보장이나 인권보호 차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최대한 채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재규 사건 재심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재판은 수십 년 뒤에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그렇다면 탄핵 심판은 어떨까요?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탄핵 심판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선고 시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엄연히 다른 재판인 만큼 탄핵 심판 결론에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별개 사건이고 그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그 제도의 본질이나 목적, 기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법원은 공수처 수사 권한의 의문점 등을 이유로 구속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헌법재판소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사실관계가 바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선고 기일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 절차를 문제 삼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못한 변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추가 질문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증인 신문의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는. 과거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 선고는 최종 변론 이후 2주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헌재 재판관 평의가 다음 주 화요일을 넘기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최장기간 평의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박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탄핵 심판 선고를 남겨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선고 결과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오는 14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헌재가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석방됐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 심판에 미치는 법리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죠. 이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자료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헌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자료는 확보했지만 공수처로부터 직접 송부받은 자료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이뤄진 수사에서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확보한 의미 있는 진술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선고 결과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란 얘기인데 그렇다면 선고 시점은 어떨까요? 예,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그래도 선고 시점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발표한 결정문에서 법원은 절차상 적법성과 명확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절차상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왔고 이번 법원 판단을 근거로 앞으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로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탄핵 심판에서도 여러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심리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문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맞느냐 등 논란이 있었는데요. 헌재가 결정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법원의 판단을 보고 이러한 절차적 적법성 문제를 좀 더 신중하고 꼼꼼히 따져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매일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의를 통해서 재판관들 간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선고 시점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 한남동 관저 인근엔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성빈 기자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한남동 대통령관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까보다 더 많이 모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도 이곳 한남동으로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자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연호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한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요.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담요를 덮고 이곳에서 밤을 새울 걸 예고하는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관저 정문 인근까지도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경찰은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남초등학교부터 관저 앞 정문까지 올라가는 인도 길목에는 경찰 버스가 줄줄이 차벽을 이뤘는데요. 관저 정문을 오가는 길목에도 바리케이트를 겹겹이 세워두고 경력도 더 배치해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이곳 관저에서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남아있는 형사재판 등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지자들이 이곳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계속 모일 전망인 가운데 집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른 나라가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그 중심에 대만과 한국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한국을 콕 집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놓고 훔쳐갔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We gradually lost the chip business and now it's almost exclusively in Taiwan. They stole it from us. They took it from us. And now it's all in Taiwan. Almost exclusive. A little bit in South Korea. 대만뿐만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한국까지 함께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받기로 예정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엄청난 돈 낭비라며 반도체법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But it's a tremendous waste of money. I didn't give the greatest chip company in the world, one of the greatest companies, I didn't give them 10 cents. They came here because of tariffs, because they didn't want to pay the tariffs. 반도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속내입니다. 한편 관세 부과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관세 유예 하루 만에 캐나다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해 무려 2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관세를 놓고 통화 도중 욕설까지 오가며 날을 세운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세계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며칠 전 눈이 많이 내렸으니 당분간은 산불 걱정 미뤄도 될까요? 취재진이 산에 가보니까 벌써 낙엽이 말라서 불이 붙을 만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3월 초 대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월 초 전국 곳곳에 눈이 쏟아졌습니다. 강원도 산지에는 나무가 부러질 정도로 눈이 쌓였고 서울에도 강한 눈발이 날렸습니다. 눈이 그치고 사흘이 지나서 서울 인왕산을 찾았습니다. 아직 낙엽이 축축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바싹 말라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낙엽은 푸석푸석하게 말라 있습니다. 이 분무기로 마른 낙엽에 물을 뿌려서 낙엽이 얼마나 다시 빠르게 마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맺혀있던 물방울이 10분 만에 사라지고 30분쯤 지나자 쉽게 바스러집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낙엽의 수분 함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평균 기온, 그리고 상대 습도, 그리고 최대 풍속, 그리고 전날의 연료 습도, 이런 값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좀 분석이 돼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수분 함량이 18% 이하면 산불 위험이 있는데 서울은 이미 15.9%까지 내려갔습니다. 폭설이 내리고 습도가 높게 유지된 강릉은 아직 수분 함량이 20%를 넘지만 이제부터가 고비입니다. 앞으로 계속 감소할 전망이고 이번 대설로 산불 유발 활동 시기가 뒤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3월 초에 많은 강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각행위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날씨가 맑게 되면은 다시 소각행위가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다. 통상 지금보다 3월 중순이나 4월이 더 건조하고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이때 불이 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이 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적어도 5월 중순까지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 뒤 서울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잠실이나 대치 같은 해제지는 물론이고 다른 상급지에서도 집주인에게 계좌번호를 받고도 거래가 보류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5년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린 서울 잠실동의 한 아파트. 지난달 26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0억 원에 거래돼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작년 말보다 4억 원가량 오른 겁니다. 올 초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매가가 뛰자 집주인들은 부동산에 내놨던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물건 가격이 오르니까 계좌를 줬다가도 해지를 하고 그래가지고 요새 한 3, 4개 올랐어요. 28억 주는 거는 32억 4천 찌고. 3월 첫째 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값은 0.68% 올랐는데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 한 달간 이 상승폭을 점차 키웠습니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강남 지역의 상승세는 서울 아파트 값을 견인하는 모양새로 이른바 마용성 등 주요 상급지로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쪽으로 다가오네요. 웬만한 가격이면 웬만하면 되더라고요. 있던 매물이 쭉 빠졌죠. 정부와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퍼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봄 기온이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3도, 광주는 15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일교차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은 맑겠지만 대기질이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대기 정체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부와 전북, 광주는 종일, 전남과 제주는 오후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영하 3도, 서울은 2도로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1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15도, 대구는 14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